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오전 2시 3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아까 영상이 잠깐 올라갔었는데 마이크 입력이 안 돼서 다시 새벽에 재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현재 27,000달러 선에서 보시면은 아까 15분 차트로 잠깐 이렇게 훅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 큰 움직임으로는 뭐 보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뭐 크게 보시면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이제 좀 걱정 구간이었던 25,000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뚫진 못했지만은 한 두 번 터치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이걸 터치하고 다시 무너졌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의 이제 두드림 끝에 돌파를 하고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모양새입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구간 자체를 저번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뭐 매번 비교를 해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제 좀 깊은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확 올라가 버리는, 다만 여기서 좀 다른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저렇게 똑같은 이제 패턴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저번 사이클보다는 어떤 그 크립토 시장의 시간의 단축이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굉장히 좀 빠릅니다. 타이트하고 빠르고, 하락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오래 좀 끌면서 했던 거, 그리고 여기도 뭐 물론 끌긴 했지만은 이런 상승적인 국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빠르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저도 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주 뭐 금리 인상,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뭐 앞자리를 1로 회귀하는 게,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저번에 보시면은 또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1로 바뀌었다가 다시 막 3, 40% 반등하고 이래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분간 시장이 좋을 수 있어도 막 분위기가 지금 몇 달, 지금 벌써 두 달째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급하게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 조정이 하반기에는 나올 수도 있다.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뭐 한 3, 4월까지도 좋아서 시장이 계속 좋았어. 그러면은 뭐 대략 5월, 세린 메이 5월 정도에는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구간이 분명히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좋지만, 이제 한켠에는 또 그런 하락에 대한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이제 제가 저거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좀 쫄아가지고 매수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영상을 찍을 때는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추가한 게 뭐냐면은 너무 좀 쫄아 있어도 안 되는 지금의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쫄아 있는 원인 자체는 이제 뭐 구김살이 어떤 코인으로 뭐 굉장히 좀 돈을 잃어서 구김살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내지는 지금 거의 우리가 1년 정도 하락장 이제 맞다 보니까 중간에 물론 반등이 조금은 있었지만은 이제 너무 뇌가 숏에 찌들어서 그래도 또 떨어질 거야,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분할, 뭐 시드 그렇게 하면은 뭐 떨어지면은 떨어짐을 대비한 시드 50% 남겨두고 나머지 50%로 이렇게 장이 좋은 걸 확인하고,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좀 자신 있게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라, 그 들어갈 때도 50%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이때 21년 11월쯤에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매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 방에 매도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거니까 그냥 뭐 내가 비트코인 뭐 한 1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뭐 1000개를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 1000개가 있어.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 1000개를 하루아침에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재미로 한 0.5개 팔아보고, 뭐 내일은 뭐 1개 정도 팔아보고, 그 다음날 뭐 10개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뭔가 그
그냥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도의 습관. 그 매도가 안 나가니까 그 마우스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그래서 클릭이 안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한 개 정도는 팔 수 있거든요. 1000개 있으면.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서도 매수,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하락장에 좀 전제하면 되게 좋은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다시 반등장으로 넘어왔으니까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럴 때도 매수를 뭐 한 번에 불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씩 그냥 습관 자체.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이 계정에 1000불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더 뭐 비트 뭐 0.01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산다든지 2달러 사면은 부담 없잖아요. 뭐 10달러 언더라서 사지진 않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1개 이렇게 하면 27,000원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이거를 누르면 돼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1년 동안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무섭다, 그래도 나는 물리는 거 죽어도 싫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돌파하는 구간 있잖아요. 돌파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런 구간, 그리고 뭐 25,000, 26,000 요 구간 이런 데서 들어가셔도 풀은 아니더라도 드실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나긴 하락장에서 중간중간에 하시면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포모 너무 느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좀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아예 안 사는 거 괜찮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애써 하는 위안 정도지, 사실 지금 정도면 적어도 여러가지 거래소 여러가지 코인들 어느 정도는 조금씩 매수를 하시고 좀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신 상태라야 조금은 지금 시장과는 좀 발맞는 그런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뭐 이번 주에 아비트럼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치고 빠지셔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지금 매수를 못했는데, 매수를 못하고 쫄아있는데 뭐 아비트럼 상장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버튼이 나가겠습니까? 과감하게 시드가 들어가겠습니까? 좀 그런 의미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시장을 좀 빨리 볼게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일단 구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게 주봉, 이거는 일봉이네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반등이 크죠. 그래서 지난 작년 6월, 작년 이제 6월 이제 중순,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이거는 루나였죠. 루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떡락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이후로 저점 갱신 후 돌파하는 구간이 278일 만에 나왔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일봉이 좀 형성이 된 그런 날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며칠이. 또 진짜로 좀 돌이켜보면은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딱 느끼실걸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고점 찍고 7개월 지난 시점의 가격이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루나 터졌을 때 딱 그때 가격으로 다시 회귀된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저항 구간이 이제 28,000에서 29,000 정도가 되겠네요. 요 구간이 이제 다음 저항 구간인데, 요거를 이제 뭐 저도 한 번에 뚫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이제 제가 뭘 기대하고 있냐면은 요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가 추가 하락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대략 25,000에서 28,000 그 사이에서만 이제 횡보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3월 이제 말, 그리고 4월 뭐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좀 알트 코인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장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피앗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요 테크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장에서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시총의 어떤 크기랑은 별개로 지금 아무래도 좀 테마 위주로, 섹션 위주로, 뭐 중국 코인, 홍콩 코인 쫙 왔다가, 뭐 AI 코인 쫙 왔다가, 뭐 레이어 2 쫙 갔다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이런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제 테마별로 코인, 이 코인은 어떤 관련 코인이다, 어떤 프로젝트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이번에 뭐 아비트럼 상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뭐 코인베이스, 베이스 같은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이어 2에 좀 굉장히 이제 좀 전쟁이 될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레이어 2 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이 기대를 받고 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기존의 그 5천만원 프로젝트를 갖다가 요 아이를 가지고 첫 번째로 타겟팅해서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막 이렇게 막 디테일한 오더를 내려드리는 막 그런 방송은 애초에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아비트럼을 타겟으로 잡고 트렌드 매매로 접근을 하자라는 게 첫 이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고도 하기도 민망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낸스 계정이 저는 지금 3개가 있거든요. 3개에서 한 계정을 따로 빼가지고 같이 이제 매매를 하는 거를 실시간 이런 건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좀 저도 집중을 하고 좀 뭐 결과값이 나오면은 뭐 공유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따로 뭐 한 5만 달러 정도 빼놓을까요? 한 계정에다가 그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비트럼 이제 단가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방에다가 쓴 거는 이제 56억 개 정도 기준으로 이제 대충 써본 거고, 지금 오피셜로 나온 게 12.6억 개, 12.65억 개, 7억 개, 대략 뭐 13억 개 정도라고 치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3억 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13억 개 맞죠? 여기도 대충 13억 개로 이제 짐작 잡아가지고 이제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 아비트럼 시총이 동일했을 때 아비트럼 개당 가격을 이제 예상을 써놓은 건데요. 이더리움 시총으로 간다라고 하면 155불 개당,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40불. 여기는 뭐 확률이 너무 없죠. 너무 없고, 폴리곤 시총으로만 가도 개당 8불. 근데 이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트론 같은 경우만 해도 뭐 4.5불이네요. 트론이 이렇게 비쌌나? 뭐 아발란체 4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3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라서 이제 뭐 팬텀 시총 정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옵티미즘 시총을 비교해보면 0.6달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뭐 TVL도 그렇고 뭐 하이프도 그렇고 뭐 여러 면으로는 옵티미즘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0.6불보다는 위로 가지 않겠냐. 다만 이제 에어드롭 물량이 너무 많고 그 물량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초반에 매도세가 강할 순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1시간 봉, 4시간 봉 보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때 상황 보고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될지, 언제 상장이 될지, 뭐 추가 변동 사항은 없을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22일 목요일 새벽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어떻게 이어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물리더라도 막 진짜 상장하자마자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은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텀 같은 경우 0.8불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한 요 정도예요. 0.8불 언더로 오면 좀 강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략 그려지는 가격이 0.5에서 뭐 3불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구간 갭이 굉장히 크지만 예측을 하기는 어렵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거래소 보시면 지금 핫빛 이런 데서는 이미 선물 상장, 선물이랄까요? 그런 거 상장해가지고 가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9불인데 이건 뭐 사실 의미는 없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정도 내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조정하다가 뭐 3불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고, 아니면 3불은 솔직히 너무 욕심이긴 하고요 사실. 그래서 제 목표는 한 0.8 언더에서 사서 한 1.6 요 정도에 매도하면 딱 2배 정도 먹고 빠지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상을 봐서 안 되면 뭐 1불에 사서 뭐 2불에 던지던지, 뭐 1불에 사서 뭐 1.5불에 던지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각자 알아서 전략에 따라, 시대에 따라, 시대에 어떤 몇 프로 들어갈 건지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좀 존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다 나뉘어서 다르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저의 그 5만 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올인을 해볼게요 한번.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드디어 런치패드를 또 하죠.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라고 이제 스아라고 이제 명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가 이제 런칭이 되고 있고,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뭐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으로 런칭을 해서 활성자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한 프로젝트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최근 런치패드 그 패턴 자체가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저번에 이제 구호 기금으로 쓰인다던 BUSD의 이제 대체를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분부 이 세 가지로 배분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배분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인 것 같고, 트잭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인 것 같고, 어쨌든 전환이 된다면 좋겠죠, 가격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아비트럼 놓치셨던 분들 특징이 아니라 특징 놓치셨던 분들 이제 다른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프로젝트들이죠 사실. 근데 거의 레이어 2입니다. 그래서 뭐 레이어 제로라든지 뭐 스타크넷이라든지 뭐 GK싱크, 뭐 알레오라든지 또 뭐가 있죠? 기타 프로젝트 뭐 셀레스테아 뭐 등등등등. 그리고 스타크넷 말고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에어드랍 노릴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서칭하셔서 미리 좀 깔아두시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렵지 않았거든요. 클릭 몇 번만 하면 진짜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쉬운 거를 진짜 한 개 정도 안 하셨다는 거는 진짜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물론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뭐 5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배 100배를 만드는 거지.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좀 관심이나 어떤 나의 액션도 없이 큰 수익을 바라는 거는 진짜 그냥 도박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라든지 뭐 셀레스티아, 그리고 아노마 이런 프로젝트 제가 좀 몇 번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출시가 이제 좀 뭐 곧 될 테니까, 뭐 메인넷 곧 될 테니까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지금 최근 핫한 프로젝트가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스택스 어디 갔네요? 스택스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올랐죠.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서 알트코인들 몇몇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포커싱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여기 뷰로 나와 있거든요. 볼륨 보시면은 거의 업비트에서 50% 이상 거래량으로 이제 좀 그 뭐야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는 지금 모양새이고, 지금 방금 보셨던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요것도 업비트에 있죠. 근데 아마 요거는 마켓 뷰로 업비트가 지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게 그래서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다 업비트 볼륨입니다. 그래서 마켓캡으로 뷰는 여기는 지금 안 뜨는데, 이거 볼륨 계산해서 대입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핫한 이런 어떤 머니플로우의 이제 시점에서 로우캡에 포지션에서 미들캡 정도 되겠죠. 미들캡 포지션에서 지금 돈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 말고도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제 컴플럭스 요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미들캡에서 계속 자금을 받고 있죠. 근데 요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로 나름 뭐 김치 업비트발 수급 메타라든지 뭐 이거 중국 홍콩에서 엄청 하이프가 지금 높거든요. 컴플럭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올해는 계속 이제 섹션을 나눠서 눈여겨봐야 될 게 레이어 2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레이어 2가 지금 이미터블 X도 많이 올랐죠. 이런 얘들. 그리고 한국 뭐 대기업 코인, P2E 관련 프로젝트들, 그리고 뭐 아직 출시 안 됐지만 뭐 SK 코인, 뭐 넥스 코인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메이저 레이어 1 이런 애들, 수위 같은 애들이 있겠죠. 수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좀 그런 프로젝트들에 웬만하면 신생 프로젝트들에 눈길을 주시고, 올드코인 눈길 주시면 안 됩니다. 컴플럭스 같은 경우도 나름 올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이낸스 상장 자체가 불장 그러니까 나름 초반부이긴 하지만 좀 이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지금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은 무조건 익절을 할 타이밍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아비트럼 이번 주에 노려보자. 아비트럼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목요일 밤 11시에 릴리즈 되면서 동시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바이낸스 상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낸스 상장이 언제 되냐에 따라서 뭐 당일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좀 건너뛰어서 뭐 금요일이라든지, 얘네가 보니까 보통 토요일은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금요일 내지는 뭐 월요일, 화요일 이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장을 할 때 꼭 시간 비워두시고 좀 시드 잘 넣으셔서 투자 잘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 요거 하나 안 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요거 제일 중요한데, 초반에 내용 넣으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런 시점이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은행 파산했을 때, 뭐 은행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메꿔주는 형태로 어떤 신용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다시 이제 돈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금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케이 이거 다 좋아, 저도 지금 뭐 매집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근데 지금 상황 분위기 너무 좋은데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거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거시경제에서 붕괴가 있을 조짐 내지는 실제 뭐 붕괴라든지 어떤 악재 그리고 뭐 파산 발표 이런 게 있을 때 어쨌든 하락은 한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던 이유는 그런 하락과 파산을 가지고 다른 시장에 전염되지 않도록 더 그게 커지지 않도록 정부 자금으로 이걸 메꿔주는 어떤 봉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간에 이런 게 정말로 크게 터지고 그걸 더 이상 이제 정부 사이즈로도 이게 막을 수 없는 위기고 정말로 그게 터지는 그런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뭐 또 해석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대체 화폐다 이렇게 해석해서 마냥 오를 수만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다 연준이 돈 풀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막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비트 가격은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시장을 한번 보시고 지금 너무 이 시장에 좀 낙관하셔서 그럼 이제 무조건 비트는 오르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비트 3만 4만 가는 거야. 다시 가는 거야. 뭐 이제는 뭐 금과 커플링이 돼가지고 뭐 이제 나스닥 뭐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다른 시장이야라고 해석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